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을 받았어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1심에서도 그런 형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.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. 양문석 의원이 집을 샀어요. 어떤 집을 샀느냐. 저기 보이죠? 신반포 아파트. 신반포 4차. 잠원동에 신반포 아파트가 있는데 신반포 아파트가 뭐 1차, 2차, 3차, 4차에서 쭈루룩 있었어요. 그런데 저 아파트는 그 어느 건설 회사에서 그 건설했느냐, 지어줬느냐. 한신공영에서 지었을 거예요. 그래서 신반포 잠원동 한신 4차 아파트, 신반포 4차 아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한신 4차 아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를 반포중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저 동네에 사는 애들은 신반포 중학교 많이 갔어. 그런데 저랑 그 제 친구들은 구반포 거기 사는 애들이 많았는데 뭐 신반포나 구반포나 뭐 저기가 그 고속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그냥 그 다 저 동네 사는 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익숙한 그런 아파트인데 양문석 의원이 2020년 11월 6일에 저 잠원동 한신 4차 아파트를 샀어요. 왜 샀느냐? 그때까지는 양문석 의원이 집이 없었대요. 집이 없어가지고 전셋집을 전전했대. 그래서 반포나 아니면 방배동이나 이런 전셋집을 쭉 전전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방배동 살았었거든요.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방배동 살았으니까 그 알았으면 양문석 의원님이 저랑 그 이웃사촌이었을 아니다.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지금 양문석 의원은 뭐 지금만 이렇게 사는 거니까 지금은 저는 뭐 그 방배동 뭐 이렇게 그쪽에 안 사니까 어쨌든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이렇게 살았다. 근데 계속 전셋집을 전전하니까 불편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딸내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딸내미한테도 전셋집 사는 거 보여주기도 싫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양문석이 결심했어. 집을 사자. 그래가지고 저 신반포 4차 아파트를 샀어요. 그런데 그 돈이 없었어요.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확 땡겼어.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좀 여유가 없고 그러면 저 신반포 4차에도 뭐 20평대도 있고 30평대가 제일 많을 건데 그런데 이왕 살 거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양문석 의원이 몇 평짜리를 샀느냐 45평짜리를 샀어요. 2020년에 잠원동은 아파트가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 낡은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저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한강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 가치 높다 해가지고 저 아파트를 얼마에 샀느냐 31억 2천만 원에 샀어요. 지금 돈이 아닙니다. 지금 돈이 아니고 2020년이니까 5년 전에 31억 2천만 원을 그냥 쏜 거예요.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돈을 여기저기서 막 긁어 모았어. 여기저기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한 25억까지는 어찌어찌 뭐 전세금도 빼고 뭐 지인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빌리고 막 그랬겠죠. 그래가지고 뭐 적금도 깨고 막 그랬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냥 바득바득 뭐 빡빡 긁어 모은 돈이 한 2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6억이 부족하잖아. 6억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데 돈을 어디서 빌리느냐?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거예요.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. 그래서 옛날에는 저 대부업체 광고가 뭐 종편이나 뭐 케이블이나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저게 무슨 광고였지? 뭐 오케이 뭐가 있었나? 뭐 다 까먹었네. 어쨌든 저런 광고가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저 대부업체에서 빌린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리코라고 하는 일본계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런 대부업체로부터 양문석 의원이 돈을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느냐? 6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냐? 이자가 무려 19.98%였어요. 그러니까 20% 아닙니까? 20%?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? 1억 2천이었단 이야기야.
1년에 1억 2천이에요. 그럼 계산하기 쉽네. 한 달에 1,000만 원, 생돈 1,0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. 양문석 의원이. 그런데 그때 양문석 의원 저같이 뭐 방송 나가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데가 있었나?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방송 나가면 뭐 얼마 줍니까? 그러니까 쥐꼬리만 하게 주지. 그래가지고 뭐 저보고 그 뭐 정 변호사 그 뭐 방송 많이 나가니까 돈 많이 벌겠네. 아니에요. 김어준 씨 같은 분은 방송 한 번 나갈 때 옛날 TBS에 한 번에 200만 원씩 받았대. 한 번에 200만 원씩. 저 그 정도 돈 받았으면 지금 제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? 저는 그야말로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로 받았는데 그 방송 나가가지고 뭐 양문석 의원님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? 똑같이 받는 거지.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양문석 입장에서는 이자로 한 달에 1,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. 저도 이자로 한 달에 1,000만 원 못 냅니다. 그거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 양문석 의원이 그 6억을 그 이율 20%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5개월 만에 이 이자를 갖다가 껐어요. 이 대출을 껐어. 6억을.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양문석 의원은요. 이자로만 저 대부업체 리코아한테 5천만 원 준 거예요. 5천만 원. 와,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연봉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어떻게 그 6억을 껐느냐? 뭐 갑자기 어디서 뭐 상속을 받았나? 뭐 누가 뭐 어떤 분이 뭐 양문석 씨 패널 내가 팬입니다. 그러면서 내가 6억 드릴게. 이게 아니고 양문석 의원이 돈을 빌렸어요.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?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어요. 그다음 페이지. 저기가 수성 새마을금고예요. 그 새마을금고가 로고가 그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? 이제는 MG 새마을금고. 새마을금고가 왜 MG일까? 마을의 M인가? 금고의 G인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뭐 영어인가?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MG 하니까 그냥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의 M, 금고의 G 그거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돈을 빌리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요.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어떤 분이냐? 통영에서 태어났어요. 통영에서. 그래서 중학교는 통영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성균관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안산에서 출마하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다음에 방배동 반포 이런 데서 살고 그랬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마을금고에서 빌리는데 예컨대 통영에서 돈 빌렸다. 그럼 연고 있으니까 이해. 진주에서 돈 빌렸다. 그래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이해. 그 다음에 뭐 명륜동 이런 데에서 빌렸다. 성대가 명륜동 있으니까 이해. 그 다음에 뭐 반포나 방배동이나 이런 데서 마을금고 거기도 마을금고 있습니다. 그런 데서 돈을 빌렸다.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. 그런데 왜 뜬금없이 대구에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지?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? 결국은 한 달에 1,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니까 눈알이 빠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이걸 꺼야 돼. 그런데 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서 대출을 일으켜야 돼. 그런데 저 때가 언제냐면요.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동석 처장이 그렇게 비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때였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집값 잡는다고 온갖 금융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던 때였어요. 그러니까 1금융기관 뭐 은행 같은데 2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데서 돈 못 빌리고 3금융기관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흘러 새마을금고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새마을금고도 웬만한 데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 양문석 의원은요 전국적으로 다 스캔했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전라도에서 저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저 수성새마을금고가 아니라 대구에는 수성새마을금고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무슨 송정새마을금고 아니면 제주도에서 돈 빌려준다 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뭐 서귀포 새마을금고 뭐 강원도 뭐 철원 뭐 강원도 뭐 어디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결국은 돈 나올 때를 갖다 찾았습니다.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요? 대출 모집인이 해줬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
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대구까지 내려가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얼마를 빌리느냐 넉넉하게 빌렸어요. 그 넉넉하게 빌린 돈이 11억이었어요. 그런데 이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당장 연 20%짜리 저 대부업체 금고 6억 주고 그냥 확 끄고 나머지 5억도 돈 빌린 거를 갖다 갚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새마을 금고보다 이자가 더 비싼 훨씬 더 비싼 데에다가 그런 데서 빌린 돈을 그냥 다 갚아버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지 않고 딸내미로 한 거야.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저런 식으로는 이자 저기 대출이 돈이 나오지 않을 때였단 말이에요. 왜냐?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그냥 틀어쥐고 있었으니까. 하지만은 돈 나올 구멍이 있었어요. 어디서 나오느냐? 사업자 대출로 나온 거야. 그래가지고 20대 대학생 딸내미가 우리 딸 사업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에다가 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11억을 땡긴 건데 그 다음 페이지. 뭐가 밝혀졌느냐? 저 대출을 할 때 그때 그 누구야 대출 모집인한테 20만 원을 준 거예요. 20만 원 주면서 어이 정씨 그러면서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사업자 대출할 때 증빙 자료 필요하다며 그 서류 좀 꾸며줘. 내가 20만 원 줄게. 그러면 대출업자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. 그래서 대출하면서 커미션도 먹고 서류 하면서 20만 원 하고 아니 뭐 20만 원 애게 이럴 수 있지만 방송 한번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그다음에 뭐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거 뭐 그 서류 꾸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님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2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서 저런 일까지 다 폭로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?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어떤 판례가 있느냐? 제가 이제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금융기관을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변제할 능력 있습니다. 변제할 의사도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변제할 의사 있습니다. 아이도 의사만 있으면 뭐 변제되냐? 능력 있어야지. 변제할 능력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데 아 우리 집이 30억짜리인데 11억 그거 그냥 경매 넣어도 다 됩니다. 담보까지 냈잖아요. 그래서 담보가 충분해도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은행한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. 근데 이게 금액이 크니까 특가법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사기죄 당첨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면 서류 꾸며달라고 그랬잖아요. 서류를 꾸며달라고 한 말을 점잖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. 서류는 문서인데 무슨 문서다? 사문서다. 꾸며달라를 점잖은 말로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위조해달라.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국회의원 나가서 이게 다 오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내가 마치 그냥 뭐 아니었던 것처럼 재산을 갖다가 축소 신고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. 양문석 의원은. 다음 페이지. 거기에다가 그 첫 재판부터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건 빼박이니까. 이게 벌금 150만 원 나왔는데 벌금 150만 원도 뭐가 된다? 그 배지가 날아가고 사기대출 등과 관련해서는 실형이 나왔는데 실형이 확정이 돼도 배지는 날아갑니다. 이렇게도 날아가고 저렇게도 날아가고 그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빠졌는데 1심에서도 유죄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뭐 어젠가 뭐 엊그저께인가 어제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페이지. 그래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.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양문석 후보가 그때가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작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알려진 거잖아요. 그때 양문석 의원이 진짜 천추의 한으로 남을 행동을 했어요. 뭐라고 했느냐? 내가
아파트를 팔겠다 그랬어요. 내가 아파트를 팔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 돈을 환원하겠다, 뭐 기부하겠다, 뭐 김의겸 의원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어차피 양문석 의원은 그 국회의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. 왜 그런가? 안산이었으니까. 안산이었으니까 그 잠원동 아파트 안 팔았어도 지난 총선 분위기에서는 양문석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어요. 집을 왜 팔았느냐? 양문석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이 날아간다, 20석이 날아간다. 그렇게 그냥 부글부글했으니까. 그러니까 양문석은 국회의원 배지를 안산에서 달았겠지만 양문석이 만약에 저 아파트를 계속 쥐고 있었으면 그러면 뭐 예컨대 김병민, 그다음에 뭐 김근식, 그다음에 뭐 전주회 막 이런 사람들 총선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났던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었을 테니까.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그 저 아파트를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, 너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다.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,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를 끝까지 지켜주긴 한 거예요. 하지만은 지켜줄 때 그래도 집은 팔아야지.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가 80석 얻을 거 170석밖에 못 얻겠다. 그다음에 그때 민주당 목표는 무조건 200석이 돼야 된다. 그게 목표이지 않았겠습니까? 200석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. 그런데 아쉽게 190몇 석밖에 안 됐으니까 범야권이. 그러니까 양문석 너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다.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는 유지해도 집은 팔아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? 집을 팔았어요. 양 당선인은 둘째 그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를 2020년 8월에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기사도 있고 11월 6일에 매입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에 매입했다고 그랬습니까? 매수가가 31억 2천만 원. 그런데 저거를 아마 2024년 작년 4월에 매도한 것 같아요. 얼마에 매도했느냐? 금액이 나오죠. 저 맨 위에 둘째 줄에 그 45평 아파트를 36억 8천만 원에 팔았다. 그러니까 2020년에 사서 2024년에 한 4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세 차익이 5억 6천이었다. 그러면은 그 1년에 얼마씩 올랐다는 겁니까? 1년에 1억 4천만 원씩 올랐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잘 산 거지. 야, 잘 산 거지. 근데 어쨌든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된다. 해보고 싶다.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판 거지. 그래서 어쨌든 36억 8천에 딱 팔았는데 그런데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저때 2024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 한 그 정도에서 시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한 뭐 몇 천만 원 정도 떨어질 때도 있고 쭉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저 지금 잠원동 그 신반포 4차 45평짜리 얼마지? 저는 이렇게 궁금할까? 우리 집도 아닌데. 그래 어쨌든 궁금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. 그다음 페이지. 자 보세요. 매매 실거래가 그래프. 그 2024년 4월 나오죠. 그때 실거래예요. 그러니까 집이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얼마에 저 집이 팔렸느냐? 36억 8천.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양문석 후보가 집을 팔았는데 그 집값이 얼마였다? 36억 8천.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4월에 양문석 의원님이 저 집을 36억 8천에 팔았는데 그게 작년 4월이었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. 그다음 페이지.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시고 그거 이제 제끼고 그다음 페이지. 와, 그다음 페이지? 아니, 그 전 페이지. 저게 안 나왔구나.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. 작년 4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36억 8천. 그런데 올 2월 달에
저 집이 팔렸어요. 저 단지에 있는 집이. 그러니까 똑같은 집은 아닌데 신반포 4차 45평짜리가 팔렸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? 52억 5천에 팔렸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? 작년 4월에 2024년 4월에 다시 한 번만 그 전 걸로 봐주세요. 36억 얼마 그 앞에 걸로 봐주세요. 36억 8천에 팔렸잖아요. 그런데 지금 페이지로 또 넘어와 주세요. 지금은 얼마에 팔렸느냐? 저 그래프 보세요. 2024년에 저렇게 갔다가 갑자기 팍 반등했잖아요. 지금은 저 집이 얼마에 팔렸냐면 52억 8천에 팔렸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1억 5천이 오른 게 아니고 15억 7천이 오른 거야. 보세요. 52억 5천에서 36억 8천을 빼면 1년도 안 됐는데 15억 7천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. 와, 씨. 내가 사고 싶더라. 양문석 의원님 저 집을 내가 그냥 영끌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다 해가지고 저 집을 사고 싶더라. 아이고, 야.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보세요. 저기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가장 공신력이 있는 데가 KB 뭐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인데 그런데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? 52억에서 54억 5천이에요. 그런데 제가 제가 그 캡처를 잘못했어. 올 2월 달에 52억 5천에 팔렸다라고 저기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6억 8천으로 찍힌 것처럼 52억 5천으로 찍혀 있었어요.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.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원에서는 52억에서 54억 5천으로 시세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거 보세요. 제일 밑에 줄에 매매해가지고 매물이 20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. 20개가. 제가 그거 한번 또 궁금해가지고 매매 20개를 갖다가 딱 눌러봤어요. 한번 열어봐 주세요. 그 다음 페이지. 와, 올 2월 달에 얼마에 팔렸다고요? 52억 5천. 그런데 호가로 내놓은 게 얼마다? 65억. 미치겠네. 야, 52억 5천에서 65억이에요.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님은 고사하고 올 2월 달에 52억 5천만 원에 판 사람도 어떻다?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. 왜냐하면 그 사이에 13억 5천이 오른 거예요. 13억 5천이.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? 이거 윤석열 잘못입니까? 그 올 2월 달에 52억 5천 하던 게 지금 7월인데 5개월 만에 13억 5천 더 늘어나가지고 65억으로 물론 저거는 계약 체결이 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내놓은 게 제일 싸게 내놓은 사람이 60억이네. 대개는 65억에 내놨네. 그러면 좋아요. 뭐 제일 싸게 내놓은 거 기준 해가지고 60억에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이에 5개월 만에 7억 5천 올랐다는 이야기예요. 5개월 만에. 그러면 한 달에 2억 5천씩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저도 속상한데 양문석 의원님은 얼마나 속상할까. 저는 내가 저거 살 능력도 안 됐지만 그래도 막 영끌 막 빡빡빡 하고 그러면은 혹시 뭐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? 그런 아쉬움으로 36억 8천에 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65억으로 계산하면 얼마다? 28억 2천이다. 1년 됐나요? 1년 좀 넘었네. 왜냐하면 작년 4월에 팔았는데 올 지금 7월이니까.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집값이 28억 2천만 원 오른 거예요. 28억 2천만 원. 65억으로 계산하면.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씩 올랐다는 이야기야? 와, 계산하기도 싫은데. 그러면 양문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회의원 안 하고 모르겠다. 나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겠다. 그러면서 집이라도 지킨다. 그까짓 거 뭐 국회의원 하면 좋았겠지만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양문석 의원님인 얼마에 샀다고 그랬습니까? 31억 2천에 샀다고 그랬어요. 30억 벌었다는 이야기예요. 30억. 미니멈 30억 벌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, 꽝도 먹고 알도 먹어야지.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
그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집 안 팔고 파는 척하거나 그냥 꿋꿋이 버텼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집값도 오르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문석 의원님은 가장 악수를 둔 것 같네요. 왜냐하면 국회의원 할래 30억 벌래 그러면 저 같으면 30억 벌 거 아닌가? 국회의원이 더 좋나?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양문석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. 대법원에 가가지고 저 형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소급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걸로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.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냥 뭐 그 의원님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정식적으로 뭐 헌정회 이런 데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요. 그러면 고작 그거 하려고 저 알토란 같은 집 진짜로 막 1년에 얼마씩 몇십억씩 오르는 저 집을 갖다가 저렇게 팔았나? 여러 가지로 좀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양문석 의원 속상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아니 지금 집값이 저게 그 뭐 난리 난 거 아닌가? 뭐 대출 규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똘똘한 그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똘똘한 아파트들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오르는데 지방에 있는 집은 뭐 다 망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와중에 대출 규제를 갖다 딱 하면 어떤 사람만 돈을 번다? 아 저도 저때 대출 규제 안 하고 그랬으면 막 뭐 사업자 대출 일으켜가지고 아 저 사업자 맞지 않습니까? 변호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이렇게 딱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 집을 갖다가 36억 8천짜리 샀으면 지금 제 집이 막 그 65억 되고 그랬으면 양도세 내더라도 최소한 한 10몇 억은 벌지 않았을까?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값에 대해서 그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집값 특히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. 이재명 대통령도요 시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. 시장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실용주의자다.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 시장에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.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.